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했다는 뉴스를 다들 보시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지, 지금이라도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현재 라인에서 또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건지 정말 이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워낙 이제 거칠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말 편히 못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이제 긴급하게 주말에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그 야간 선물이 하락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 월요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개파락의 충격을 받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제로 야간 선물이 이제 105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상으로 보면은 일단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이제 직전 저점 라인대에서 시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자, 바로 직전 저점 부근 대중들에게는 당장이라도 이제 지지선이 무너질 것 같은 상당히 공포감을 유발하는 자리가 되겠죠. 하지만 주포들의 수급 메커니즘을 알면 오히려 이런 자리가 결정적인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이 월요일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 이 삼성전자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가게 될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일 반납하고 영상 남기는 만큼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이 37만 원이 찍힐 때죠. 이때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됐다. 우리는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현재는 그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과 말 그대로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현재 라인에서는 제가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삼성전자는 고가 대비 완벽한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매번 시장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항상 발생합니다. 이번 장세 역시 엄청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파동이 진행이 됐고 그 조정 파동이 이 앞서 나온 파동들보다 상당히 거칠고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 하락 조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 아침에 페닉셀이 추가로 나오더라도 장중에 저점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중들이 더욱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구간이지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절대 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철저하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는 이 기회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자 5일 전 영상에서도 이제 폭락을 예고해 드리면서 어느 가격에서부터는 이제 제가 매수를 할 겁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린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고 지금 눌림이 나온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 조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좀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이 역사적인 조정 국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제가 20년도치를 다 찾아봤어요. 조정 국면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04년도에도 엄청나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현재 같은 조정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고점 대비 한 40% 빠지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조정이 발생이 된 게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08년도 금융위기 때죠. 자, 08년도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그러니까 45% 조정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45% 조정. 11년도에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 시절에도 디램 값이 무려 80% 가깝게 폭락을 했지만 그 공포의 시기에도 삼성전자는 30% 수준의 조정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 2015년도에도 뭐 조정은 발생했고 그러니까 매번 이제 상승 국면에 조정 발생했는데 뭐 이때도 한 30% 조정 그죠? 15년도 17년도 조정도 뭐 35% 정도 그죠? 30%, 2020년도 30%. 가장 크게 조정이 발생됐을 때가 이제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무려 2년이나 빠지는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 나온 이 조정 파동인데 이때가 이제 뭐 러시아 전쟁, 미국 금리에 대한 급격한 인상, 뭐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거기 이제 메모리 사이클 붕괴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겹쳐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50%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디램 값 폭등을 하고 있고 역대급 이 AI 슈퍼 사이클에 지금 엄청난 유동성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우상향 과정 속에서 수급이 꼬이면서 어마어마하게 기술적 조정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주가가 밀릴 거라 예측을 하더라도 상당히 상식 밖의 조정이다라는 거죠. 보통 말씀드린 대로 뭐 특정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30에서 40%의 조정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월요일날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라는 거죠. 그죠? 일시적 이탈이 나와도 그러니까 이 갭을 메꾸는 하락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그럼 40%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맥시멈으로 채워주는 영역이 이제 다음 주에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번 투매가 시장의 역대급 공포를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이 레버리지 신용 물량들을 지금 이 마지막 이 바닥 구간에서 다 털어먹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포들의 전형적인 이 페이크성 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분위기가 공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체감상 크게 느껴질 뿐이지 매번 이 거대한 이 조정 사이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생해온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 과열 영역에서 하락 추세대를 상당히 지금 정직하게 만들고 내려오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를 너무 정직하게 지금 만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대를 이 흐름을 이제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장중에 주가의 변동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자, 원래 하락 추세대 끝부분에서는 이런 거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가 좀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 나오는 현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투매라는 공포,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저가 매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포모, 얘네들이 강력하게 충돌을 하면서 대중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나오는 패턴인데,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상방 전환을 한다라고 흥분을 하면서 따라붙고, 그런데 주포들은 그걸 위해서 무참히 계속 짓누르면서 하락을 시키니까 계속 로스컷, 손절이 나가게 되고, 또 기가 막히게 강력한 저가에선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뒤통수 장세에 달하는 겁니다. 사면 물리고 무서워서 던지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고, 그런데 이런 하락 추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동성 확장 국면은요, 역설적으로 대중들의 심리가 이제 하락에 마지막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엄청난 이 험악한 변동성을 보여주지만 보통 이제 상승의 끝자락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뭐가 나요? 더욱 돌파할 것 같은 이러한 이 흐름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시세가 꺾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주가가 부러질 듯한 공포를 주지만 정작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 대중들의 투매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언제나 그 흐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거대한 이 기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기술적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죠. 자,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시가를 뭐 개파락으로 진행이 돼서 뭐 투매가 나서 일시적으로 직전 저점을 깨버린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이제 낙폭과대 마지노선 가격에 이제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급격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 그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로 만약 시장의 하방 경적이 생각보다 강하다 싶으면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과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따지면은 1000포인트의 지지예요. 이 심리가에 대한 지지.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이 쌍바닥의 흐름을 그리고 돌려세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상단 추세를 이제 결국 넘어가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직전 저점을 한번 깨고 돌리냐 아니면 이렇게 쌍바닥으로 돌리냐, 이건 이제 물론 월요일 시장을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하락 끝자락에서 터져나오는 이 강력한 반등에 무게를 두고 현재 시장을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이 하락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과열을 알리고 나서 이제 추세대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나서 보시면, 자, 28만 원일 때도 제가 매수 이야기하면서 기술적 반등 먹여드리고, 그죠? 이때 반등이 터져나온 게 10%가 넘은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대에서 이제 26만 원이 왔을 때 요 날이 되겠죠. 이 26만이 왔을 때도 매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면서 또 이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챙겨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24만 원이 왔을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24만 원 또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현재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다음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이 하단 라인대에서 매수를 계속 노렸었던 것처럼 이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는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지금 쌍바닥으로 돌리냐 저점 한번 찍고 돌리냐. 오히려 지금 이 갭을 메꾸는 흐름까지 나와버리게 되면은 거기는 상당히 이 완벽한 매수의 극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물량을 좀 더 과감히 실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렇게 가격대에서는 지금 매번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지만 장중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가장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호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미리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노리는 그 극매수 구간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이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난번 바닥을 터치를 했을 때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악성 신용 물량과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장중에 시원하게 터져준다면 그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바닥 신호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지금 예고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급전환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개인들이 무려 7조가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술적 반등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목요일 매도세에서는 또 5조 가까운 물량을 지금 쫓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투매를 통해서 그 물량마저 주포들이 싹 털어가는 그 신호가 나와주면, 그러면서 이 전환을 시켜준다면, 그럼 시장은 단기간 동안 이 추세 대안에서 매수세들을 완벽하게 다 청산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전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대한 사이클의 극저점에 대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장 중에 제가 진입할 매수 시나리오와 제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현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파동의 이제 저점이 찍히게 되면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다음 그림은 뭐냐면, 지금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이 저항대를 뭐 돌파하는 그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노릴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반등이 나오면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추세대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변동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전환이 되는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신호가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타고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1번의 그림처럼. 조정 때는 주가가 이렇게 밴드 안에 지금 깔려 있지만, 보시면 이때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매도가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깨는 형태의 투매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환의 그림이 나왔죠. 지금 구간을 잘 보시면, 자, 돌파가 한번 나오고 일단 저점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키고 돌리냐 아니면 깨지고 돌리냐. 그래서 제가 이 쌍바닥이냐 역회된 숄더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신호에서 이 돌파의 신호가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물량을 싣는 이 2차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될 거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타고 가는 국면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홀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하면 이렇게 시세를 내기 때문에 여기는 홀딩의 국면이 되는 겁니다. 자, 타고 가는 그림을 노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일 장중에 차트를 째려보다가 지난 반등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급이라는 건 정말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급하게 매수세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가 이제 역대급 전환점이 될 건데, 그리고 타고 가는 그림이 나오면 제가 홀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엑시트하는 시점은 이 맥점이 깨질 때, 이번에도 시가부터 이 맥점이 깨질 때 이럴 때마다 이제 엑시트 신호를 보내드렸던 건데, 타고 가는 그림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다시 쓸어 담기 위해 설계해 놓은 이 맥점, 장중에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돌파 시점의 매수, 그리고 깨지게 되면 이 엑시트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점 코치는 지금 투매가 나오면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저점에서 이 추세 돌파가 되면서 이 기술적 반등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구독자님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